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이슈와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폭 확대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8월 달 들어서 특히 8월 그 광복절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1일 기준으로는 324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일 0시부터는 그 8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 뭐 서울시에서는 21일 10시부터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주가 조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여름이 되면서 이제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월드오미터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27만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있는 이유는 아마 주말이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검사를 못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건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반응을 민감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방역의 어떤 글로벌 탑이다 이런 인식을 했었고, 사실 확진자 수가 계속 뭐 2, 30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좀 극복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8월 초에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고 그러긴 하지만 6월 초 대비로 이제 이런 선진국들의 주가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조정 없이 올랐다라고 그러긴 하지만 6월 초부터 상대 강도를 보면 거의 미국이랑 같은 수준까지 이미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랐고, 근데 확산에 대한 어떤 주가 관점에서의 어떤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 대비 6월 초부터 상대 강도는 현재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8월 그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조기에 이렇게 또 다시 2, 30명대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서 28일에서 9일까지 연준에서 했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은 이제 현재 공중보건 위기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게 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가 사실 경제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O에서도 또 그 무역 지수를 상품 교역 지수를 발표했는데 6월 상품 교역 지수가 84.5로 2011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100 미만이면은 이제 교역이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WTO에서는 2분기가 좀 바닥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3분기에도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2021년에도 뭐 강한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우리 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개선들은 상당 부분 정부의,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지한 부분이 많다. 경제 펀더멘탈의 자생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중요한 뉴스가요. 그 미국 지난 17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의 자회사 38개 회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랑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화웨이의 반도체 재고가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조치가 계속된다면 1년 정도 뒤에는 화웨이는 뭐 5G의 네트워크 장비나 스마트폰 메이커로서 역할을 거의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지난 15일 날 그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베이다이어 회의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연기가 됐었고, 처음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 만날 생각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화웨이 제재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중국에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점검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압력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위탁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뉴스를 여러 가지 점검해 본 결과 뭐 북한 권력의 어떤 뭐 불안정이라든지 뭐 체제 위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지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약간 미진했다, 실패를 이제 스스로 자인했다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오히려 앞으로 대화의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굉장히 그 개선된 태도다라고 생각돼서 그 이슈가 장중에 뭐 약간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20일 날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함으로써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하는 등의 또 중도 우파적인 성격이 강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뭐 미국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8%포인트 앞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8월 초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1월 고점대에서 이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여기 이제 빨간 선이 7일 이평선인데요. 7일 이평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지지대에 도달해서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추가로 하락한다면 한 60일 이평선 정도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이제 공포감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아직 이 6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상승 중이고 뭐 중기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지금이 고점대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등락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좀 7일 이평선이나 뭐 5일 이평선처럼 단기 이평선 회복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코로나 이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지금부터 확진자가 뭐 안 준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주말에 잭슨홀 미팅을 하게 돼 있고요.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경제 전망을 하는 일종의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소비자 신뢰지수, 7월에 개인소득, 개인 소비 등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8월 달에 우리가 그 실업급여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8월에 어떤 뭐 지표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